김준호입니다. 진짜 어려운 강의인데 아세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우투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업을 잘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근데 왜 어렵냐면 일단 내 마음이 가장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보다 내 마음가짐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고, 또 이거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해서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양심이 찔릴 때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걸 지키고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양심에 찔리고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하우투 강의를 만들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대 의장님이 저한테 이 강의를 시켰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도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우투라고 하면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BV가 중요할까요? 저는 사업을 잘하는데 BV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BV는 전산이 계산합니다. 그쵸?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때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세가 전부 다라는 얘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 사장님들 각자 나. 왜냐면 나를 먼저 컨트롤한 이후에 그 다음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가 전부다라는 이제 글인데,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왕년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왕년은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일 거예요. 열심히 자녀들 키우셨을 거고, 열심히 부모님 챙기면서 살았을 거고, 나름대로 사회활동 많이 하셨을 거고, 나름대로 문화생활 많이 즐기셨을 거고, 다들 각자 밖에 나가보면 다 방구 좀 끼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왕년에 어떤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여기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나 옛날에 이랬는데 라는 게 계속 내가 여기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퍼스트코리아 딱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나를 좀 지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경험을 충분히 해보지 않았다면 그럼 나는 여기서 그냥 갓 태어난 신생아인 거죠. 얼마나 방구를 꼈든지 간에.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남들 잘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41거든요. 41년 살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산 인생 선배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나이가 어린 스폰서가 하는 이야기가 인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방구를 더 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의 경험은 확실히 다른 경험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잔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칭찬만 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결단이 돼요. 무엇을 배울 것이냐, 무엇을 버릴 것이냐, 무엇을 취할 것이냐를 그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조금 버리시고, 지금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엄청 훌륭하게 인생 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조금 내려놔보세요. 아, 여기에서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구나 라는 걸 조금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죠.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류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엄마들이죠, 엄마들.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하자.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이유, 목적이 있죠.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희한하게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업생활 할 때도 혹시 부모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 계세요? 난 자녀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자들은 손을 안 들어요. 정말 남자들이 손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들은 다 들거든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확실히 모성애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했고 제가 처음으로 네트워크 사업 시작했을 때 우리 둘째 아이 태어난 지 100일 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핏덩이잖아요. 아직 엄마 모유수유 하고 있을 때 아주 애기 때. 근데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걸림돌이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우리 홍주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원사님 이렇게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면 애기는 누가 봐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배달의 민족과 유튜브가 봅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아이가 중학생,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초등학생 딸 둘 키우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은 보호자가 없어요.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을 며칠을 비우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끼리 학교를 가고 씻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 사업에 걸림돌이 되냐. 걸림돌이 된 적이 아주 많아요. 처음에.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돈이다가 아니다. 아이들 지금 이렇게 작을 때 아이들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는 게 그거 엄청 죄 짓는 거다. 저희 엄마가 최근에 뭐라 했냐면 방임죄를 고소한다 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너는 방목이 아니라 방임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부끄럽고 창피하면 타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 떳떳하니까 이런 엄마가 어딨어.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가스라이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랑스러워하니까 참 다행인데 이 걸림돌과 디딤돌 사이에서 엄마들이 제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하고의 시간 소중해요. 소중하죠. 돌릴 수 없고 아이들 크고 나면 또 아쉽고. 근데 정말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걸 해주지 못하는 엄마.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저희 엄마가 해주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걸요. 그런 부모랑 함께 성장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나는 부모가 되면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는 부모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뛰는 이 10분이 나중에 아이들의 10년을, 하루가 10년을, 1년이 10년을 어떻게 좌우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엄마들, 그리고 남편분들 뭐가 걸림돌이세요? 남자분들은 부인이 걸림돌 아니던데.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가장 부딪히는 벽은 자존심입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상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이미지, 뭐 이런 거. 사실 밖에 나가서 보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존심이. 누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자존심이란 그 미친년 머리에 있는 꽃 같은 거다. 혹시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거 보셨나요? 거기에 그 강원도 사투리 쓰는 여자가 머리에 막 꽃 달고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왜 그 미친 사람들 머리에는 항상 꽃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미친 여자는 내 머리에 있는 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꽃을 10원도 주고 사지 않는다. 그래서 자존심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단돈 1원도 주지 않는, 그냥 나 혼자만 중요한. 남자분들은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여자들은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아니면 불편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남자분들은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워야 되냐. 자, 여기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옷 갈아입고 오자. 얘기 됐죠? 왜 옷이 중요할까요? 옷이 중요하죠. 예쁘게 해야죠.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를 비춰줘야 하는 건 그냥 사업자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뭐 슬리퍼 신고 오면 편하죠. 슬리퍼 신고 앉아있으면 발 안 아프고 좋죠. 여자분들 다시 구두 신고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다 기어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발 아파서. 넥타이 풀르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하지만 그건 사업이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장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멘토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될 때는 멘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이 어려울 때 멘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뭐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멘토가 없다면 완전히 나침판이 이른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꼭 그 멘토를 꼭 나의 스폰서가 돼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리더 사장님들이 시스템이 끝나면 이렇게 쭉 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1분씩. 왜 할까요? 나와 나의 가슴을 울리는 말 한마디를 우리가 찾고 싶어서 그 다이아몬드 리더들의 스피치를 다 들어요. 그럼 나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를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젊은 사장님들 만나면 이렇게 젊고 예쁘고 멋있고 막 이런 젊은 친구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분들 만나면 의장님이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여드려요. 진짜 포장이 잘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살고 싶다. 젊은 성공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와이프한테 해주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의장님이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목표가 있게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멘토를 꼭 찾아라 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100가지 를 의미 없이 만들지 말자. 어떤 얘기냐, 아까 김관호 사장님이 나트랑 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런 분들은 100가지 를 의미 없이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엄마 일하고 올게, 밥 먹고 있어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희생한 그 시간이 하나도 의미 없어진 거죠. 그건 하지 말아야죠.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서로 각자 가족 아니죠? 거의 아닐 겁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죠.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건 나의 100가지 오롯이 하고 있는 건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는 그 100가지 의미 없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알입니다. 다이아몬드 가려면, 플래티넘 가려면, 승급하려면, 사업이 확장되려면, 제 사업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무조건 거절의 포도알 채워야죠. 이게 정답이죠. 우리는 거절을 받고 이 포도알을 채우는 게 우리 일이에요. 야, 짜장면 거기 진짜 맛있더라. 나 짜장면 싫어하는데? 뭐 그럼 말고. 뭐 아닌 거죠. 뭐 아니면 많은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게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거절의 포도알 따위는 나를 실현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무언가 사업을 제안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내가 사업이 안 되나 보다. 내가 사업을 못하나 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성공하신 모든 분들은요, 이 뒤에 쌓여있는 게 포도알입니다. 그 포도알이 많은 사람일수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머릿속에 내가 뭔가 사업을 접근하고 싶다면 내 마음가짐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알을 한번 채워보세요. 내가 사업을 전달하는 포도알. 어릴 때 포도알 안 해보셨나요? 냉장고 같은 데 이렇게 엄마가 붙여놓으면 일 뭐 잘하면 칭찬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주면 막 뛰어가서 포도알 채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포도알. 그리고 거절을 많이 당해서 포도송이가 막 무럭무럭 커지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 왜냐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혼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파트너가 생겨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팀이 생겨요. 소속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군가 하고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전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나보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사람. 어쨌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시작하면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소통돼야 돼요. 소통이란 얘기는 무조건 수렴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불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 저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어쨌든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상대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말 안 통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솔선수범, 복제.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글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이웃 어른을 보면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가 인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 요즘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경비 아저씨한테 열쇠 맡기고 막 이럴 때는 동네 아줌마들 다 서로 친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물론 이게 개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 건 부모가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솔선수범.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씨를 보면 어지러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부하고 싶으면 유튜브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영상으로 많이 듣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죠, 저는 부모로서.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나쁜 것만 금방 배우고 좋은 건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복제되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중요해요. 시스템 속에서 만드는 우리가 시스템 없이 모이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고인물을 섞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퍼스트 코리아가 누가 만들었죠? 퍼스트 코리아 누가 만들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자, 퍼스트 코리아 창립자가 누구죠?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방향 제시는 됐을 거예요. 우리는 저기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가면 된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엇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방구를 꼈어도. 그래서 절대 고여있으면 안 되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회사에서 주는 방향대로 흘러야 돼요. 결론은 잘하면 된대요. 그죠? 잘하면 된대요. 누가 잘하면 된대요? 내가 잘하면 된대요. 그리고 또 뭐래요? 나도 잘하면 된대요. 마지막은 나만 잘하면 된대요. 진짜 중요한 얘기죠. 잘하면 돼요. 근데 나만 잘하면 된대요. 나도 잘하면 된다. 자, 이제 심화예요, 심화. 스폰서와 일을 하다. 자, 스폰서라는 건 뭘까요?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 스폰서는 누구이고 상위 다이아몬드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폰서는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 나를 낳아준 부모 같은 개념. 사장님들의 스폰서 있으시죠? 네. 지금 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스폰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자, 그리고 핸드폰을 여세요. 핸드폰을 열어서 내 스폰서의 이름을 쳐보십시오. 자,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누구 스폰서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이 내 가족인 거예요. 내 후배인 겁니다.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이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대규 의장님이라고 모시고 계시는데 제가 저분을 대봉이라고 저장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저분 별명이거든요. 어릴 때 별명?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을 제가 그냥 원래 친구였듯이 그렇게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전화가 딱 오면 대봉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대규 의장님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전화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누워있다 일어나게 되죠. 왜요? 창피하니까. 누워있는 거 창피하니까. 그렇게 되죠. 제가 의장님 전화번호를 1월에 바꿨고요. 양재인이 스폰서도 재민이였습니다, 원래. 근데 제가 2월 말에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내 친구지만 스폰서로 인정하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폰서는 친구가 아니다. 비록 어제까지 친구였으나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스폰서. 자, 그리고 스폰서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 그죠?
그러면 그 위에도 다 스폰서인데요. 그쵸? 위에는 업라인 스폰서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폰서면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해야 되게? 그렇지 않아요. 바이너리에서 알려드릴게요. 바이너리에서 스폰서 LOS란 나의 직급을 넘어서는 나의 업라인 스폰서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모든 스폰서가 다 스폰서면 다 보고 해야 됩니다. 10명, 20명, 30명. 이 체계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친구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동호회도 아니다. 그러니까 야자 너 하면 안 되겠죠? 야너 자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뭘까요? 시스템 밖은 위험하다. 시스템 밖에서 커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자, 이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제가 쭉 얘기했는데 그냥 집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할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사업 잘하는 거겠죠?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뭘까요? 첫 번째, 스폰서 모임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옆에? 후원과 교육은 의무입니다. 이건 저희 퍼스트코리아 회원수초대에 나와 있더라고요. 스폰서로서 후원과 교육은 의무입니다. 의무. 스폰서로서 갑질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폰서인데 내가 널 돕지 않겠다. 이런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폰서로서 후원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스폰서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이게 뭘까요? 맞추시는 분, 박내신 여사. 자, 박아주고 내려주고 심어준다의 주말입니다. 박내신 여사를 찾기 시작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이상 우리의 바이너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100%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박아주고 내려주고 심어주는 사업 아닙니다. 우리 바이너리죠, 두 줄. 몇 명 찾는 사업입니까? 2명 내가 찾는 사업입니다. 함께 성공하고 싶은 사람 2명. 한 줄 내려온다? 저 그거 바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이 내려와서 내 사업에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바이너리에서 좌우에 내가 성공할 내 왼팔, 오른팔을 내가 찾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승급자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과연 승급한 내가 승급한 그 직급에 어울릴 만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들의 두 번째 심판대가 될 겁니다. 핀을 갖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역할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급자야, 나 다이아몬드야. 근데 나 누구를 후원할 수 없어. 난 누구를 교육할 수 없고 누구를 시스템으로 이끌 수 없어.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최소한 누군가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얘기예요. 사람 없는 볼륨. 자, 사람 없는 볼륨이라 하니까 세미나 참석 인원이 많이 나오니까 저 사업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예를 하나 뒀죠. 뭐라고 했나요? 좀비 뭔지 아세요? 좀비 있죠, 좀비.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좀비는 위험한 게 안 죽습니다. 자, 시스템 좀비라는 뜻이 뭐냐? 난 여기 와서 포스트 했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와서 1박 2일 열심히 들었어. 그러니까 나 사업한 거야. 나는 화요일 메인데이 때 본사에 가서 3시간을 있었어. 나 그 사업 오늘 열심히 했네. 그렇게 착각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제가 부르는 겁니다. 편하게. 기분적인 재밌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스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충전한 곳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해야지, 내가 파트너를 교육해야지, 파트너를 후원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단련하고 충전하는 곳이 시스템. 여기서 충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시스템 안에서만 하는 것들이 내가 사업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 좀비예요. 절대 좀비가 되셔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 안에 1박 2일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받은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러 가야 사업이지 여기 안에만 있는 건 사업이 아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스폰서가 됐어요. 그죠? 처음엔 나 혼자가 그냥 나 혼자 마음, 내 마음을 소원하러 여기 오셨다가 갑자기 파트너가 생기고 파트너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스폰서가 승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스폰서가 됐으면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네트워크 사업 처음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상태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스폰서가 됐으면 더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겸손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진심으로 사업하자. 왜냐면 2명, 4명, 8명과 사업할 때랑 20명, 40명, 80명이 되고 200명, 400명, 800명이 됐을 때 다릅니다. 그때 누군가의 내 파트너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큰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진심으로 대하면 됩니다.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거 3개만 해도 사업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3가지의 마음이 중요하대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마음 가졌던 초심.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대할 때 계산기가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 그 다음 세 번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3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네트워크 사업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 종종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틀어드릴 텐데 이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어렵지 않았죠? How to. 근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요, 내 마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지만 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구나. 비부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근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하나 틀어드릴 건데 들으시면서 가사를 좀 보시면서 본인들의 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서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뒷문을 감아도 통장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맘에 아프지 왜 아프지 되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던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졌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찢어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치게 그렇게 달래는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날씨,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할 수 있다고? 잘 안 되죠?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말하는 대로 된답니다. 여기 함께하는 동지들이에요. 다 전우라고 하죠. 전우. 우리 밖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전우. 이 전우들과 1박 2일 동안 에너지 충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일부터 또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열심히 부르다 멈춰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오르막길을 가는 자전거 같은 거거든요. 열심히 막 달렸는데 어느 순간 잠깐 쉬어야지 하고 쉬는 순간 바퀴가 뒤로 굴러가요. 그래서 다시 나는 원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가다 멈추는 사업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하고 나와 함께 뛰는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네트워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충전 많이 하시고 성공자들 보셨죠? 이곳은 되는 곳이니까. 나 마음 하나, 내 마음가짐 하나만 잘 잡으면 이곳은 되는 곳이니까.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리더분들 그리고 의장님 모두가 방향 잘 가지고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카운트를 해주신 송현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10월